선생님, 오메가3 요즘 많이들 먹던데 저도 꼭 먹어야 할까요? 외래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 또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오메가3는 많은 언론에서 혈관 청소부, 치매 예방제, 천연 항염제 등으로 소개되면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꼭 필요한지, 누가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오늘 저와 함께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정현입니다. 오메가3는 지금 전 국민이 섭취할 정도로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메가3의 하루 복용량과 실전 팁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장 복용량은 일반적 건강 유지가 목적이라면 EPA와 DHA 합산해서 1000에서 1500mg이고 질환 예방 및 중성지방 감소 목적으로는 2000에서 3000mg입니다. 복용 시간은 식후 복용이 원칙입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실전 팁으로는 공복에는 복통, 설사 유발 가능성 높습니다. 나눠서 복용하세요. 보관은 서늘한 냉장 보관 뚜껑을 꽉 닫으세요. 오메가3 제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1. 정제 방식. RTG형은 체내 흡수율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다소 비싸마. TG형은 자연 상태와 가장 유사하며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형은 가장 저렴하지만 흡수율은 낮습니다. 2. IFOS 인증 마크. 국제어 유표준은 중금속, 산패 여부, 정확한 함량 등을 검사한 인증입니다. IFOS 인증이 있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3. EPA과 DHA 함량 확인해 보세요. 제품 표지에 1000mg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EPA와 DHA 합이 300에서 400mg인 제품이 많습니다. EPA과 DHA 합산이 1000mg 이상이어야 효과 기대 가능합니다. 4. 냄새 여부. 품질 좋은 오메가3는 생선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입 냄새나 트림으로 비린내가 올라온다면 산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단하세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메가3는 어떤 성분일까요? 의학적으로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지방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은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지방 같은 나쁜 지방이고 오메가3는 그 반대죠.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알파 리놀렌산. 식물성 오일, 예를 들어 들기름, 아마씨유 등에 들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는데 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10%도 채 안 됩니다. 2. 에이코사펜타엔산. 대표적인 항염 작용 성분입니다. 관절염, 피부염, 심혈관 질환 등에 도움이 됩니다. 3. 토코사헥사엔산. 뇌세포와 망막 구성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학습력 향상, 눈 건강 개선 등에 좋습니다. EPA와 DHA는 생선 기름에서 추출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 보충제라고 말하는 제품은 대부분 이 2가지가 포함된 형태예요. 오메가3의 주요 효능으로는 1.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부분입니다. 혈소판 응집을 줄여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오메가3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63세 남성 정엽섭 씨는 중성지방 수치가 332 넘었고 콜레스테롤도 높았습니다. 약과 병행해 EPA 1800mg 섭취를 3개월간 하신 결과 중성지방이 170으로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2. 두뇌 기능 및 치매에 도움을 줍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분석해 보면 DHA 수치가 상당히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는 고령자 중 DHA 수치가 낮은 그룹이 인지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죠. 3.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망막 구성의 약 30%가 DHA입니다.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흐려 보이고 안구건조증 있는 분들께 DHA가 포함된 오메가3 보충제가 효과적입니다. 4. 염증성 질환을 완화합니다. EPA는 염증 조절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생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천식,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5. 피부 개선. 특히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반복되는 피부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됩니다. 여드름을 심하게 앓는 청소년에게도 쓰이고 있어요. 6.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줍니다. 고지혈증을 앓는 환자에게 의사가 약 대신 먼저 해보자고 권하는 대표 보조요법입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보다는 중성지방 수치에 더 효과가 크다는 점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꼭 복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질환이 있는 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는 분, 잦은 피로, 두통, 눈피로가 습관화된 분,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침에 손이 잘 펼쳐지지 않는 분, 피부가 자주 갈라지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 정신적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있는 분, 노화로 인지력 저하 걱정되는 분, 실제 임상에서는 50대 이후 환자분이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운동은 어렵고 식단 조절도 안 되는 경우 오메가3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더 길게 설명드릴 겸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자는 오메가3 자체가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배가 됩니다. 멍이 잘 들거나 잇몸 출혈, 코피가 반복되면 반드시 중단 후 상담하세요. 수술 예정자는 오메가3는 수술 5일에서 7일 전에는 끊어야 합니다. 간단한 발치나 인내시경 조직 검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 질환, 신장 기능 저하 환자는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져 지방간이 심해질 수 있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분, 생선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물성 오메가3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걱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정제된 제품이나 임산부용 오메가3로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메가3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장기 복용 가능합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복용 중단기를 두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혈압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 드물게 있으니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어떨까요? 비건이나 알레르기 있는 분에게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다만 EPA가 부족하므로 관절염이나 염증 개선 목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크릴 오일은 오메가3보다 더 좋은가요? 크릴 오일은 인지질 구조라 흡수율이 좋고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EPA과 DHA 함량 자체는 낮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 먹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름진 인스턴트 음식, 당분 많은 간식, 짠 음식과 음주를 줄이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쌓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오메가3는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 기본은 식사, 운동,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똑똑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